어씨. 이런 걸 봐버렸네. 소프란도. 무슨 신궁에 절에 뭐 참배객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소프란도가 등장하지? 핑크핑크하죠? 보이시죠? 야, 이 상당히 어른스럽네. 동네가. 온가크 다이노 주둔지ですか? 아, すごいですね。こんなに歴史がある場所で服務しているのは。中央の地図は実際に歴代市団長が使用されていたものです。第11師団長の写真の資料が一人も欠けることなく揃っていることから歴代師団長室として一式設置ので一部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単なる5台土屋光晴中将が2回師団長をされておりますので25台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밀떡이잖아요. 밀떡스러운 여행을 좀 해볼까 해서 젠츠지를 둘러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젠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츠지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려는 게 이 절에 가려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육상자역이래. 젠츠지 주둔지. 야, 동네는 세상 조용합니다. 예. 젠츠지 시라고 하는데 시라고 하기에는 조그만합니다. 뭔가 조그만한 읍내 같은 느낌? 여기 아파트인가 보구나. 자이대원들. 여기가 옛날 그 1분 6군 11사단의 주둔지였습니다. 지금은 자이대 주둔지네요. 아마 중부방면군 소속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단급 우리로 따지면은 연대급 주둔지라 주둔지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펜스 보니까 길이 꽤 될 것 같네. 자위대 차량들 막 보이네. 잘 찾아오긴 했네. 후방 지원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차량들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가려는 데가 이쪽 어디 일대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애시간하면 뭐 승인 못 날 일은 없을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한국 분들이 몇 분 다녀가셨습니다. 귀지 주둔지 앞에 있는 저 집은 청 역사적인 유래가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의 집인데 저 앞에 팻말 보입니다. 우측으로 하면 자위대 젠츠지 주둔지라고 돼 있고 좌측에 노기 자료관이라고 돼 있죠. 저 노기 자료관 갑니다. 노기 마레스케라는 일본의 유명한 장군인데 일본인들 사이에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쓰디쓴 기억과 연결이 되는데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두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해군의 도고 헤이아시로, 육군의 노기 마레스케. 러일 전쟁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더 일본의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 돼버렸죠. 우리한테는 아픈 기억인데 일본에서는 이 노기 장군의 소유선 수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높게 평가를 합니다. 노기 장군 본인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이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표현도 자주 했었고 뭐 극단적으로 자결도 생각했었던 사람이라 결국은 나중에 일본 전황이 서거를 하고 나서 자결을 했죠. 좀 무서운 분이긴 한데 그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군 제11사단 사령부 터라고 해서 저기 비가 크게 있고 저 앞에 저렇게 있습니다. 또 온가크 다이노 주둔지ですか? ああ、すごいですね。こんなに歴史がある場所で服務しているのは。こんなに歴史がある駐屯地あんまり少ないんですよ、韓国は。海抜によって全部なくしてないから、でもこんな古いエンティックな駐屯地を見てみると自衛隊いいなという。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 예,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출입 절차를 했고요.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건물이 옛날 일본 육군 11사단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보면은 여기선 작게 보이실라나? 정중앙에 별이 있습니다. 구 일본 육군 심벌이죠. 예. 그리고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2층 자료실로 안내를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촬영하고 하는 건 자유다 그러는데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야, 옛날 막사구나.
현재는 제14음악대 훈악대가 쓰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결혼식 촬영지로 활용을 하고 이걸 또 지원을 해주는구나. 자유대원 아닌 분들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분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료는 2층입니다. 아무래도 코낙되니까 여러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위에 가려면 그런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의관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라서 2층으로만 볼 수 있나 보네요. 안내하시는 분이 딱 중학교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매겨져 있으니까 번호 순서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안내 설명이 나오는 곳에서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온답니다. このお部屋は歴代師団長が実際に出動されたお部屋です。それほど広いお部屋ではありませんが、3方に窓があり、風通し、気圧が一番いいお部屋です。中央の机の椅子は実際に歴代師団長が使用されていたものです。師団長の写真資料が一人も欠けることなく揃っていることから、歴代師団長室として一新されています。一部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3代5代土屋光次長は2回師団長とされておりますので、25代でここで姿が出てきます。ですが、因縁類学の話です。ちょうど良い港があります。そして、天皇は日露戦争で2人の息子を亡くした乃木将軍に、世にも2人の息子を亡くし、師匠をたくさんの子供たちを呼ぶという目標と、自身の孫、昭和天皇が学習院の初等科に入るので、教育を任せたいといった思いから、明治40年1月、学習院の院長に任命され、乃木将軍は人間形成を重視した教育方針で、在学中は自ら寄宿舎に住み込み、学生と寝食を共にし、学生たちからは親父と慕われておりました。昭和天皇も大変乃木将軍をお慕いしており、当時皇太子殿下だった昭和天皇が、陸軍大演習は乃木将軍ゆかりの地で訓練がしたいと歌舞伎の地を選ばれたそうです。陸軍大演習の動画をご覧ください。陸軍大演習は大正11年にここ年空市を行われた実践7年の大規模訓練です。勲章の上に展示しております賞状もよく見ていただくと、時代によって天皇の呼び方が変わっており、明治大正時代は天皇を日本国皇帝と呼び、戦前の昭和時代は大日本帝国天皇と呼び、戦後現在の日本国天皇となっており、日本の歴史がわかる資料になっております。3番、6番は禁止勲章と呼ばれるものです。武勲を挙げれば禁止勲章ものだと言われる軍人には名誉なものですが、軍人にしか配られないため、現在
本では制定されていない勲章になります。長州の役室上部に菊の本文章を刻印していました。終戦となり連合軍に武装解除する際、御本章を削り取ったり丸印などの刻印を重ねて打って潰す処置が行われました。隣のケースは米竜刀、ロシア軍軍刀、日本軍の軍刀や指揮刀を展示しております。日本刀は両手で操作し、軍刀は片手で操作するのが基本となっています。明治時代に入り、西洋のサーベル式軍刀を取り入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日本刀を長年使用してきた日本人には、片手で操作する軍刀は困難でした。そのため、明治19年に外装にはサーベル式、刀身には日本刀様式を採用した日本独自のサーベル式軍刀が開発されました。武勲を挙げれば、禁止勲章物語と言われます。はい。四国の防衛経理をこの建物で指揮してきました。全国で大変珍しい中国です。ちなみに一体公開しているのはこのマルチに多くのエリアです。エアドックのパネルには前の日本のゲームが全国15日のゲームを紹介しております。自衛隊として実施した。また、当時は禁煙の強いが、米軍の
마스. 잘 보고 나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좀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역사 인식이라는 건 어딜 가도 대부분, 이게 뭐 군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도 엄밀히 따지면 군대니까요.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지만 생각이 한쪽으로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고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거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저도 존중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군대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뛰어난 군인들한테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배경에서 생겼느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서 그 내용만 한쪽 면만 나와 있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자위대 어느 시설을 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은 안보교육이라는 용어가 잘 없는데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견학하러 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뭐 우경하에 경도돼 있거나 그런 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국인 보면 반가워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인데도 이제 그런 분들도 저런 걸 보시면은 이제 반쪽짜리 교육만 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택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좀 제가 제일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애절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도 희생자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근데 왜 어떤 배경에 어떤 사회상에서 그 사람들이 특공작전이라는 무모한 작전에 들어갔느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역사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과 아쉬운 점이고, 이 두 번째는 요거는 좀 보고 배우고 부럽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대가 과거에 없어졌던 부대 위에 다시 올라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제가 있던 부대가 없어진 부대거든요. 제 57 고병사단이라는 곳이 사라졌고, 개발의 논리로 그 지역은 아예 부대의 흔적 자체도 사라집니다. 한국은 되게 개발 논리에서 모든 게 많이 없어지는 나라인데, 설령 그게 없어졌다 그러더라도 이어받은 부대에 그 과거 부대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시나 그런 자료 수집이나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육군본부의 인사사령부나 그리고 뭐 기참부나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역사 자료를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기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뭐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시기가 그때였다는 것 뿐이에요. 그 정말 귀중한 차량들이 있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 없어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한국 걸 도로 달라,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차량들을 진짜 그 물고기들 집으로 쓰게끔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산호들이 자라고 다이버들이 그걸 보고 즐기고, 그럼 관광 수입이 난다는 이유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힘든 차량들을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군사 문화재 보존 실태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보기 드문 그런 장비들이 한국엔 되게 많아요. 전쟁기념관에도 있고요. 근데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던져놓고 있고, 뭐 학생들이 막 올라타도 아무도 제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군복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되게 훼손이 많이 돼서, 여기 지금 아까 들어가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야, 당시 상태 그대로 이렇게까지 보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기증자들이 기증을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물론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곳이 여러 곳 더 있겠죠. 제가 다 안 가봤지만. 육상자위대 홍보센터하고 다르게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전시물들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데, 옛날 옛 자료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저같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군을 연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복식 장비라든지 당시의 훈장이라든지 서류 발급, 행정 서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기념관 외에 육군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호국안보공원을 만든다고 만드는 건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이 보시면은 이게 도색이 좀 벗겨져서 그렇긴 한데,
군사용 도료로 칠한 겁니다. 예. 정확한 규정에 맞는 실제 색상에 맞게끔 칠한 거고, 이게 원래 옥외 전시는 가급적 피합니다. 왜냐면 이게 색에 바라는 것도 있고 녹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도 지금 부지의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시민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꺼내 놓은 거라 색이 변하고 조금 오염이 된 게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일반 생페인트를 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자유대 어느 기지를 가도 그런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졌다, 최고의 지상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화가 나고, 자기한테 이건 배워야 된다, 연수 좀 갔다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듣고 화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악플도 달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고 진짜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네 다들. 이 건물 아까랭까네 되게 오래된 건물이다. 챈스지 보인다. 전통적인 사찰이 뒤로 배경으로 한 군부대라. 야,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데 재밌네. 젠츠지 가는 길인데 계속 주둔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주둔지 크다. 여기 저기 여기 또 저기 엄청 큽니다. 여기 14예단이 시코크, 그러니까 이 편이 4개가 있거든요. 여기를 전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꼬맹이들이 막 몰려서 들어오길래 뭐가 있나 싶어서 이 골목을 쓱 들어와봤는데 저런 게 있구나. 구 일본군 사적지네요. 공병제 11대대 정문이랍니다. 이게 공병대 B라고 되어 있네요. 제 15대 대대장 이치하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자가 짧아가지고 끝에 무슨 스캔데, 하여튼 그 당시 대대장이 이렇게 이 비문을 만드셨나 본데, 황칙이라 그래가지고 군인 치규 중에 일부 내용을 여기다 옮겨놨나 보네요. 신사 같은 곳은 잘 안 들어옵니다. 특히 호국 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일단은 역사적 사적 같은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더니만 뭔가 좀 신사 느낌이 드네요. 야, 저런 비문은 도저히 못 읽겠다. 한자를 정자로 쓴 것도 아니라 가지고. 호국 신사 몇 곳을 가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각 현마다 보통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호국 신사 꽤 크네요. 도리도 되게 역사가 느껴지는데, 오래된 도리 같은데. 군마 충원비. 예전에는 군마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화 기계화가 덜 됐다 보니까 군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군마를 위령하는 비네요. 저 안쪽 본전은 안 가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 모르고 들어온 거라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예, 호국 신사는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시에 무도관이 있네. 그러니까 가라데, 유도, 검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무도관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안에 엄청 멋집니다. 약간 무서울 정도의 느낌도 들고, 쓰지라는 동네가 생각보다 바가 좀 있는데 와,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저게 무슨 탑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무슨 사지 석탑 뭐 이런 것처럼 그 탑인데, 야, 웅장합니다. 저 건물 끝에 피레침처럼 쭉 뻗어 있는 것도 여기 멀리서 봐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보이네요. 저 사찰 앞에는 못돼도 한 100년 정도 된 목조 서양식 건물이 하나가 얹어져 있는데, 야, 근데 저거는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데 괜찮을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찰 정말 멋지다.
여기가 남대문이라고 남쪽 메인 출입문인가 보네요. 현재 위치고 5층 탑. 여기가 본당이네. 지금 저기 정면에 있는 게 본당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야 카메라 안에 한꺼번에 안 들어온다. 여기 관리위원회하고가 미래까지 이 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동경대학교하고 24시간 이 관측 시스템으로 관측하고 있답니다. 아까 밖에서 보니까 근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 탑이 국가 주요 문화재랍니다. 이 탑이 높이가 43m라네요. 이게 창건 이후부터 계속 재건을 해서 쌓아와가지고 현재 탑 높이는 1902년 완성된 건데 60년 가까이 걸려서 건립됐다고. 일본 와서 물론 이제 절을 안 가본 건 아닌데 진짜 오랜만에 와봤는데 절 간내가 되게 이쁩니다. 자 이제 저는 역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또이라 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고또이라 궁 주변에 이렇게 참배로가 있어가지고 온천도 있고 카페도 있고 나름 알려진 관광지라서 내려보니까 뭐 학생들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아요. 평일이라 그런가 조용하네. 살살살 산보하는 기분으로 올라가면 딱 좋을 그런 길입니다. 오씨 이런 걸 봐버렸네. 소프란도 무슨 신궁에 절에 참배객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소프란도가 등장하지? 이게 이 소프란도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유추해서 생각하십시오. 살짝만만 보여드릴까요? 보이실라나? 합법이긴 합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게예요. 뭐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 당연히 묘하다. 뭐 신사 간다 그러고 이러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고 야 핑크핑크하죠. 보이시죠? 야 이 상당히 어른스럽네 동네가. 전반적으로 느낌이 무슨 버블기의 일본에서 멈춰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간판도 진짜 오래됐다. 여긴 스나크네. 저 앞에 집은 또 뭐대? 야 이게 노라이누랑 노라네꼬 그러니까 들고양이하고 들깨한테 밥 주지 말라고 돼 있고 밑에는 내꼬 똥 금지. 동네 원초적인데 이 동네. 가장 임팩트 있다. 여기는 임팩트가 너무 있어 동네가. 야 다리 이쁘다. 노란색 빨간색. 저 설마 서 있는 거는 진짜 살아있는 두루미가 맞네. 와 두루미가 있어. 모형인 줄 알았더니 뭐 살아있네요. 움직인다. 여러모로 놀라운 동네입니다. 야 허네츠케토리 저것도 맛있다는데 여기 사누키 명물입니다. 사누키 명물 허네츠키 토리. 오우씨 길 이쁘죠. 여기가 낙간 오동학교랍니다. 비관. 여기 관이 여러 개가 있던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제가 똥손이라 우동 자체가 싸다. 400엔부터 시작하네. 토핑 각 종류는 110엔부터 시작이고 여기 뭐 보니까 관광객들 위한 면세품 가게들도 꽤 많네요. 오, 여기는 주조 술 만드는 곳인가 봅니다. 여기 촬영 스팟이라네. 오늘 바다 먹고 싶다 진짜. 이게 에도 시대 초기인 1616년에 쯔르와야라고 불리는 주조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쯔르야 여간 뭐 쯔르야라는 단어가 많이 있구나. 이게 술 만들려면은 뭐 여러 가지 공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 물을 이렇게 파다 가지고 내리는 그런 관 같은 건가 보네요. 이게 긴요노 후루사또 술의 역사관, 술의 문화관, 입장료 무료. 정주 긴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료로 설명해주고 있다. 음성 서비스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미보합 70%? 정미보합 35%. 아, 현미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보얗게 되는구나. 정미 과정과 이제 쌀 씻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쭉 붙어 있네요. 무시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시가 이제 찌는 거고 마이는 쌀입니다. 쌀을 찌는 거죠.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야,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이제 찐 밥을 이렇게 고르네. 요꾸샤크 오케이. 쌀이 걸쭉해져가지고 이제 발효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게. 휘졌네. 저 상태가 이제 탁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본주는 청주라 그래서 맑은 거잖아요. 탁주 상태인 겁니다. 걸러지기 전 상태인 건데,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탁주 한 사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태인 거네요. 뭐 막걸리 같은 그런 정도의 상태라 그래야 될까? 기볼이라 그래서 이건 짜는 겁니다. 탁주를 짜내서 이제 청주 과정으로 뽑아내는 과정인가 봅니다. 이제 저장 과정이네. 이 술을 이렇게 해서 나무통에 넣어놓고 돌로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나 보네. 이 술이 제대로 맛있게 되려면 차갑게 식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차갑게 만들려고 이제 저렇게 해서 보존을 하는 거랍니다. 와, 나름 이게 또 술의 제조 과정을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어릴 때 어른들 이야기들이나 조금씩 기억날 뿐이었지.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몰랐네. 조격할 수 있는 온천이 있구나. 수건을 안 챙겨왔는데. 그래도 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해보고 가야지. 요 뒤에 타월 판매기가 있습니다. 하나 300엔. 근데 좀 아깝죠? 자, 한번 보고 300엔 주고 사는 게. 엄청 뜨겁진 않고 미지근한 느낌인데 적당한 따뜻함입니다. 딱 좋네. 발의 피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한 2만 보 이상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